나는 그 사람을 10년 넘게 알고 지냈다. 정확히 말하면 내 가장 친한 친구 수진이의 남편. 그게 그 사람의 전부였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수진이와 나는 대학 동기였다. 같은 과, 같은 학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옆자리에 앉은 게 인연이 되어 졸업 후에도 20년 넘게 연락을 이어왔다. 30 초반에 각자 결혼을 하고 나서는 부부 동반 모임이 자연스러워졌다. 내 남편 정우와 수진이 남편 민재 씨도 어느새 친해져서 우리 네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만났다. 캠핑도 같이 갔다. 제주도 여행도 함께 했다. 아이들 학교 행사도 같이 챙겼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민재 씨는 그냥 수진이 남편이었다. 키가 크고 과묵하고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사람. 술자리에서도 말이 적고 조용히 듣는 편이고 가끔 던지는 말에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 정도. 그게 내가 아는 그 사람의 전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그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 게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저녁이었다. 수진이네 집에서 모이기로 했다. 요즘 다들 바빠서 한 달 만에 모임이었다. 아이들은 각자 할머니 댁에 맡기고 오랜만에 어른들끼리 술 한잔하자고 했던 날. 오후 내내 뭘 입을지 고민했다.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는 건데 그날따라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결국 무난한 니트와 청바지를 골랐지만 화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다. 왜 이러지? 그냥 늘 만나던 사람들인데.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정우는 출발하기 직전에 전화를 했다. 나 좀 늦을 것 같아.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겼어. 익숙한 말이었다. 결혼 15년 차. 이제는 그런 말에 서운함도 느끼지 않는다. 그냥 알았어라고 답하고 혼자 수진이네로 향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초겨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왠지 모르게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 15년. 긴 시간이었다. 결혼할 때는 이런 삶을 상상하지 못했다. 매일 같은 일상, 같은 대화, 같은 무관심. 정우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폭력을 쓰지도 않고 바람을 피우지도 않고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다 준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는 사랑 대신 습관만 남았다. 수진이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수진이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민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어서 와. 정우는? 수진이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다. 회사 일 생겨서 늦는데. 에이 또.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냐? 주말에도 맨날 일하고. 그러게.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민재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 나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소파에 앉았다. 민재 씨가 와인 잔을 내밀었다. 한잔 하세요. 고마워요. 잔을 받는 순간 손끝이 스쳤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접촉이었다. 잔을 건네받으며 손가락이 닿은 것뿐. 1초도 안 되는 순간.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감각이 손끝에 남았다. 미세한 전류가 흐른 것처럼. 나는 움찔하며 잔을 받아들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그는 이미 시선을 돌린 뒤였다. 아무렇지 않게 자기 잔에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뭐지?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나는 황급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술 때문이야. 긴장해서 그래.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감각을 지워버리려 했다. 수진이의 요리는 늘 그랬듯 훌륭했다. 직접 만든 파스타와 스테이크, 그리고 샐러드.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정우는 결국 10시가 넘어서야 도착했다. 그때쯤 나는 이미 와인 3잔을 비운 상태였다. 약간 취기가 올라왔다. 머리가 살짝 몽롱해지는 느낌.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정우가 와서 합류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수진이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정우는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고, 민재 씨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나는 자꾸 민재 씨 쪽으로 시선이 갔다. 그는 수진이 옆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말수가 적은 편이라 평소에도 그랬다. 그런데 그날은 그 과묵함이 달리 느껴졌다.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 가끔 창밖을 바라보는 옆모습, 거기에 어떤 깊이 같은 것이 있었다. 이상하다. 왜 자꾸 보게 되지? 나는 일부러 시선을 돌렸다. 정우에게, 수진이에게, 테이블 위의 음식들에게. 그런데 눈이 자꾸 그쪽으로 돌아갔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그리고 어느 순간 시선이 마주쳤다. 1초, 아니 2초 정도였을까?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표정 없는 얼굴로.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가 있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무게감.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뭐야, 나 왜 이래? 손이 떨려서 와인 잔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시선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평소처럼. 나는 혼자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냥 눈이 마주친 거잖아. 친구 남편이랑. 뭐가 이상해? 스스로를 다독였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다. 수백 번도 넘게 봤다. 눈이 마주친 적도 셀 수 없이 많았을 거다. 그런데 왜 오늘은 달랐을까? 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손끝이 스쳤던 그 순간의 감각도. 나는 뒤척이다가 한숨을 쉬었다. 술 때문이야. 그냥 술에 취해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눈을 감았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다. 며칠 뒤 평범한 평일 오후였다. 나는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결혼 15년 차 주부에게
장보기는 일상 그 자체다. 특별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일. 카트를 끌고 식품 코너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것들을 담았다. 정우가 좋아하는 사과, 냉장고에 떨어진 우유, 저녁 반찬거리 몇 가지. 채소 코너에서 양파를 고르고 있을 때였다.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키가 크고 넓은 어깨, 검은색 코트. 민재 씨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 여기에? 그는 무심하게 상추를 고르고 있었다. 내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갈까? 카트를 돌려서 다른 코너로 갈까? 그런데 왜 피해야 하지? 아는 사람인데, 친구 남편인데, 이상하게 굴면 오히려 이상해. 나는 마음을 다잡고 그에게 다가갔다. 민재 씨? 그가 돌아봤다. 나를 보더니 눈이 살짝 커졌다. 분명히 놀란 표정이었다. 형수님. 여기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수진이는요? 수진이가 오늘 회사 일로 늦는 데서 저녁 준비 좀 하려고요. 아, 그렇구나. 직접 요리하시는구나. 네, 뭐. 간단하게라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괜히 카트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정우 형은요? 회사요. 오늘도 야근이래요. 야근이 많으시네. 그러게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쁜가 봐요. 대화가 끊겼다. 그냥 그럼 장 잘 보세요 하고 돌아서면 되는 상황이었다. 자연스럽게 헤어지면 되는 거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재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그는 손에 든 상추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나를 봤다. 형수님 혹시 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마트 안에 카페 있잖아요. 장보다 지치면 거기서 쉬어가곤 하거든요. 혼자 마시기 심심했는데 그의 말투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냥 아는 사람끼리 커피 한 잔 하자는 것뿐.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제안. 그런데 왜 내 심장은 이렇게 빨리 뛰는 걸까? 좋아요. 나는 대답하고 나서야 내가 뭐라고 했는지 깨달았다. 마트 한쪽에 있는 작은 카페. 평일 오후라 손님이 별로 없었다.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였다. 그는 아메리카노, 나는 카페라떼를 시켰다.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또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뭔가 말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하얘졌다.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대화하던 사람인데 오늘따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가 먼저 물었다.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의 눈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냥 그렇죠. 집안일, 아이들 챙기고 매일 똑같아요. 특별한 건 없고. 그렇죠. 다 비슷하죠. 그의 대답에는 어떤 공감이 묻어 있었다. 단순한 맞장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듯한. 민재 씨도요? 네.
회사, 집, 회사, 집. 그 반복이죠. 가끔 이게 다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옆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도 외로운 걸까? 밖에서 보기에 민재 씨는 좋은 남편 같았다. 수진이를 잘 챙기고 가정적이고 조용하지만 든든한 사람. 그런데 그 안에도 이런 감정이 있는 걸까? 커피가 나왔다. 나는 컵을 감싸쥐며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근데 좀 의외예요. 뭐가요? 민재 씨가 직접 장을 보시는 거 수진이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요즘은 수진이도 바쁘고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각자 알아서 하는 편이에요. 아, 형수님네는요? 정우 형이랑은?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정우하나, 우리는 어떨까?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다. 싸우지도 않고 크게 문제도 없고 주말에는 같이 밥 먹고 가끔 영화도 보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비슷해요. 각자의 일상이 있고 가끔 교차하고 교차한다. 좋은 표현이네요. 그가 나를 바라봤다.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결혼 오래 하면 다 그렇게 되나 봐요. 처음에 그 감정은 어디로 가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옆에 있는 게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소중한 줄 모르게 되고 그 순간 이상한 연대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오래된 결혼 생활의 권태,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그 공허함. 배우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쩌면 배우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 이 사람도 나랑 같은 걸 느끼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따뜻해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같은 것. 우리는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별것 아닌 대화였다. 아이들 이야기, 직장 이야기, 요즘 본 드라마 이야기, 날씨 이야기.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대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누군가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느낌. 내 눈을 바라보며 대답해주는 느낌. 정우에게서는 오래전에 사라진 그것. 그럼 저는 이만 일어서려는데 그가 말했다. 형수님, 네, 오늘 이야기 좋았어요. 또 이렇게 마주치면 좋겠네요. 단순한 인사치레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은 그게 아닌 것 같았다. 저도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카페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계속 그 대화를 곱씹었다. 그냥 커피 한 잔 마신 것 뿐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지?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오래 가라앉지 않았다. 정우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 뭘? 친구 남편이랑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커피 마셨다고? 그게 뭐가 대수라고. 말할 것도 없잖아.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왜인지
그냥 나만 알고 있고 싶었다. 작은 비밀처럼. 그 후로 우연히 자꾸 겹쳤다. 일주일 뒤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그를 만났다. 형수님? 어머, 민재 씨? 이 시간에 지하철을? 차가 수리 중이에요. 며칠 동안 대중교통으로 다녀야 해요. 그렇구나. 우연히 같은 칸에 타게 됐고, 우리는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 10,000원 지하철이라 거리가 가까웠다. 어쩔 수 없이 어깨가 닿았고, 급정거할 때는 그가 내 허리를 잡아줬다.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그 손길이 오래 느껴졌다. 또 며칠 뒤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다가 그를 만났다. 민재 씨도 운동하세요? 네, 요즘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형수님도. 저도요. 나이 드니까 몸이 안 따라줘서.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물을 마시며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형수님, 웃을 때 예쁘시네요. 불쑥 그가 말했다. 나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예쁜 건 예쁜 거죠.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정호에게서 마지막으로 예쁘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지? 기억나지 않았다. 또 며칠 뒤 집 앞 편의점에서 마주쳤다. 그날은 비가 왔다. 나는 우산 없이 나왔다가 편의점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때 민재 씨가 들어왔다. 형수님, 비 맞으셨어요? 조금요. 갑자기 오는 바람에. 그는 우산을 펴며 말했다.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같은 방향이잖아요. 괜찮아요. 금방 그칠 것 같은데. 빗줄기 봐요. 당분간 안 그칠 것 같은데요. 결국 그의 우산 아래로 들어갔다. 좁은 우산 아래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 빗소리와 함께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손 시려우세요? 조금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갑자기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뿌리쳐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다. 아니, 진짜 우연이겠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솔직히 나도 모르게 그를 찾고 있었다. 마트에 갈 때 그가 있을까 두리번거리게 됐다. 공원에 갈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맞춰 나갔다. 지하철을 탈 때도 편의점에 갈 때도 내가 미쳤나? 밤에 침대에 누우면 정호의 등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정호는 늘 먼저 잠들었다. 내 쪽을 등지고 15년 동안 한결같이 그래왔다. 예전에는 그게 서운했다. 잠들기 전에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 그는 항상 먼저 잠들어 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그의 등을 바라보는 것이 내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등을 보면서 민재 씨 생각을 했다. 그와 이야기할 때 느꼈던 감각.
누군가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느낌. 내 눈을 바라보며 대답해주는 느낌. 예쁘다고 말해주는 느낌. 이게 뭐라고. 그냥 대화인데. 그냥 친절한 것뿐인데. 그런데 그게 이렇게까지 그리울 줄은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모여. 오랜만에 갈비찜 해줄게. 응, 좋아. 전화를 끊고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다. 4명이 모이면 당연히 민재 씨도 있을 텐데. 그 생각에 설레면서도 불안했다. 토요일이 다가왔다. 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뭘 입지? 옷장을 뒤졌다. 평소에는 대충 입던 것들이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무 수수한 것 같고, 너무 촌스러운 것 같고, 결국 작년에 산 후 한 번도 안 입었던 원피스를 꺼냈다. 몸에 적당히 달라붙는 검은색 니트 원피스. 입어보니 생각보다 괜찮았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썼다. 립스틱을 바르고 아이라인을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꾸몄어? 정우가 지나가며 물었다. 심드렁한 말투로. 그냥 오랜만에 나가니까. 그래, 별로 안 달라 보이는데. 그 한마디에 기분이 쑥 가라앉았다. 그래, 이게 우리 관계지. 15년 동안 축적된 무관심. 내가 뭘 입든 어떻게 꾸미든 관심 없는 남편. 민재 씨라면 알아볼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한 내가 부끄러웠다. 수진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재 씨가 문을 열어줬다. 어서 오세요. 그의 눈이 나를 훑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 눈빛이 달라졌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감탄하는 것 같기도 한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느꼈다. 봤구나. 달라진 거.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우 형, 형수님 오셨어요. 민재 씨가 안쪽을 향해 말했다. 정우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수진이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왔어? 정우가 건성으로 대답했다. 고개도 안 돌리고. 민재 씨가 내 코트를 받아 옷걸이에 걸었다. 그 순간 그가 낮게 속삭였다. 예쁘세요. 오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수진이의 갈비찜은 정말 맛있었다. 우리는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평범한 4명의 모임. 겉으로는 완벽하게. 수진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정호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말했고, 민재 씨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나도 적당히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그 밑에는 다른 흐름이 있었다.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무릎이 내 무릎에 닿았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다. 테이블이 좁으니까. 그런데 그의 무릎이 비켜가지 않았다. 가만히 내 무릎에 닿은 채로 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작은 접촉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미세한 전류 같은 것.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수진이가 말을 걸었다. 너 요즘 뭔가 달라졌다? 피부도 좋아진 것 같고. 그래, 별로 한 건 없는데. 아니, 뭔가 있어. 눈이 반짝반짝해. 가슴이 철렁했다. 티가 나는 건가? 그냥 컨디션이 좋은가 봐. 여자는 사랑하면 예뻐진다던데? 수진이가 농담처럼 말했다.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테이블 아래에서 민재 씨의 무릎이 살짝 더 가까워졌다. 식사 후 수진이가 디저트를 가지러 주방에 갔다. 정호는 화장실에. 잠깐 우리 둘만 거실에 남았다. 형수님, 그가 낮게 불렀다.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가까운, 거의 속삭이는 것처럼. 네, 요즘 자꾸 생각나요. 그 말에 숨이 멎을 뻔했다. 뭐가요? 형수님이요. 마트에서 만났던 날부터, 아니, 그 전부터인 것 같기도 하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무언가가 거기에 있었다. 저도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 하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재 씨 생각이 나요. 자꾸 그의 눈이 흔들렸다. 무언가를 참는 것 같은 표정. 그때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났다. 정우가 돌아오고 있었다. 민재 씨는 시선을 거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소파 쿠션을 만지작거리며. 정우가 돌아와 앉았다. 디저트 뭐래? 케이크라고 했어. 평범한 대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요즘 자꾸 생각나요. 형수님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테이블 아래에서 닿았던 무릎. 정호는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코를 살짝 골면서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다. 보름달에 가까운 밝은 달. 나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그는 친구의 남편이다. 나는 유부녀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감정이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명백한 잘못. 그런데 가슴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레는 건 얼마만이지? 결혼 초 정우와 연애할 때도 이랬던가? 기억을 더듬어 봤다. 그때도 설레긴 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숨이 막히고, 이렇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렇게 미칠 것 같지는 않았다. 민재 씨가 나를 볼 때 그 눈빛, 내가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시선, 내가 아직 매력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 눈빛. 정호에게서는 이제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것. 나는 지금 뭘 바라는 걸까? 답을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달빛 아래 서서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나 있었다. 며칠 후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평소에도 4명이 함께 쓰는 단체 카톡방이 있었는데 이건 개인 메시지였다. 알림이 떴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나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다.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까지 손가락이 떨렸다. 대답해야 하나? 무시해야 하나? 무시하면 끝이다. 여기서 바빠요라고만 하면 이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다.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내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네, 왜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다. 여기서 거절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도. 좋아요. 어디서요?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가락이 떨렸다.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다음 날 나는 거울 앞에서 1시간을 서성였다. 뭘 입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입었다. 너무 꾸민 것 같지도, 너무 수수한 것 같지도 않은. 화장도 자연스럽게. 정호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다. 응, 그래. 그는 관심도 없었다. 휴대폰만 바라보며 대답했다. 15년 동안 쌓인 무관심 덕분에 거짓말이 쉬웠다. 그가 보내준 주소는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다.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 아는 사람을 마주칠 확률이 거의 없는 곳. 그가 먼저 와 있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가 일어섰다. 와주셨네요. 네. 마주 앉았다. 주문을 하고 커피가 나올 때까지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그 침묵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커피가 나왔다. 그가 먼저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를 바라봤다. 형수님은 형 아내고 수진이 친구고 나도 수진이 남편이고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고 알아요. 이건 배신이에요. 누가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것도 알아요. 그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고통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갈등하는 것이 보였다.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찢기는 사람의 눈빛. 그런데 그가 말을 멈췄다. 한참 동안 테이블을 내려다보더니 다시 나를 봤다. 멈출 수가 없어요. 형수님 생각이. 가슴이 조여왔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에 박혔다. 아침에 눈 뜨면 형수님 생각이 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형수님 생각이 나고 수진이 옆에 누워 있는데 형수님 생각을 해요. 그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알면서도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요. 민재 씨 생각이 나요. 자꾸 정우 옆에 있는데 민재 씨 생각을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가 숨을 들이켰다.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 손이 크고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그 감촉.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가 다시 말했다. 마치 스스로에게 확인하듯이. 그런데 지금 놓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나도 그의 손을 잡았다. 꽉. 카페를 나와서 우리는 조용한 골목을 걸었다. 손은 여전히 맞잡은 채 늦가을의 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의 손 때문에 온기가 느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이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형수님, 네, 오늘 좀 더 함께 있고 싶어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을 리 없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다. 여기서 멈춰야 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손을 놓고 돌아서면 아직 늦지 않았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나도요. 그가 미리 예약해 둔 곳이 있었다. 시내에서 좀 떨어진 호텔. 조용하고 깨끗하고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을 곳.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손만 잡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의 손에서 미세하게 땀이 났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복도를 걸어 방 앞에 섰다. 그가 카드키를 찍었다. 찰칵. 문이 열렸다. 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다. 이 문이 닫히면 문이 닫혔다. 클릭. 그가 나를 끌어당겼다. 처음으로 그와 입술이 닿았다. 부드럽게 그러나 간절하게.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팔은 강했다. 형수님, 누나라고 불러요. 그냥 누나. 그 호칭이 이상하게 설렜다. 10년 넘게 형수님이었던 그가 처음으로 나를 다르게 불렀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버린 것 같았다. 다시 불러줘요. 누나. 그 목소리에 온몸이 녹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나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정말 괜찮아요? 네. 후회 안 해요?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하고 싶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1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꼈다. 그가 천천히 내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다. 하나씩 하나씩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선물 포장을 푸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떨려요? 조금. 나도요. 그가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안심시켰다. 블라우스가 벗겨졌다. 그의 눈이 내 몸을 훑었다. 부끄러웠다. 40대의 몸. 예전 같지 않은 몸. 숨기고 싶었다. 그런데 그가 말했다. 예뻐요. 거짓말. 진짜예요. 정말 예뻐요, 누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다. 정호에게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은 게 언제였지? 1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됐을지도.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쓸었다. 팔을 따라 내려오며 소름이 돋았다. 좋은 의미로. 여기 앉아요. 그가 침대 끝에 나를 앉혔다. 그리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뭐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가 내 발목을 잡았다. 구두를 벗겨줬다. 그리고 발등에 입술을 댔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숨이 막혔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그의 입술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다. 종아리를 지나 무릎 안쪽을 지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호와는 완전히 달랐다. 정호는 늘 서둘렀다. 전이라는 게 거의 없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끝내고 자고. 그게 15년 동안의 패턴이었다. 하지만 민재 씨는 달랐다. 그는 내 몸을 탐험했다. 어디를 만지면 내가 반응하는지, 어디에 입술을 대면 내가 숨을 삼키는지 찾아내려는 것처럼. 여기 좋아요? 네. 여기는? 내 몸이 점점 달아올랐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가 옷을 벗었다. 셔츠 단추를 풀고 어깨 너머로 벗어던졌다. 그 아래 드러난 몸. 숨이 멎었다.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복근. 정호와는 비교도 안 됐다. 정호는 결혼 후 운동을 안 해서 배가 나왔다. 하지만 민재 씨는 관리를 한 게 분명했다. 그가 바지를 벗었다. 그리고 그 아래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 상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결혼 15년 동안 정호의 것만 봤던 나에게 그건 충격에 가까웠다. 정호는 평범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작은 편이었다. 처음엔 그게 다 그런 건 줄 알았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왜요? 무슨 생각해요? 그가 물었다. 내가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었나 보다.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남편이랑 많이 달라서. 어떻게요? 말로 하기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의 눈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크기가 많이. 그가 웃었다. 자신감 있는 웃음. 더 좋은 쪽으로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을 막았다. 그가 내 위로 올라왔다. 천천히 몸을 낮추며 내 눈을 바라봤다. 아프면 말해요. 네. 그가 천천히 들어왔다. 숨이 막혔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정우와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충만함, 가득 차는 느낌, 몸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좋은. 괜찮아요? 네. 근데, 천천히 해줘요. 그럴게요. 그는 정말 천천히 움직였다. 내 몸이 그에게 적응할 시간을 줬다. 서두르지 않았다. 내 반응을 살피면서 내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줬다. 좀 괜찮아졌어요? 네. 그럼 조금만 더. 그가 조금 더 깊이 들어왔다. 아, 머리가 하얘졌다. 15년 동안 몰랐던 감각이었다.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것인가. 여자들이 말하는 그 느낌. 나는 그게 과장인 줄 알았다. 정우와 할 때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이건 달랐다. 완전히 달랐다. 그날 밤은 길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잠시 쉬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서로를 원했다. 두 번째는 더 대담해졌다. 그가 물었다. 누나, 위에 올라타 볼래요? 내가 해본 적 없어요? 솔직히 없었다. 정우와는 늘 같은 자세로만 했다. 그게 편하니까. 아니, 정우가 다른 건 귀찮아 했으니까. 시도해 볼게요. 나는 그의 위에 올라탔다. 처음 해보는 자세라 어색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누나가 편한 대로 하면 돼요. 내가 맞춰줄게. 그의 손이 내 허리를 잡았다. 가이드해 주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움직여 봤다. 아, 이건 또 다른 감각이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깊이가 달랐다. 내가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깊이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좋아요? 네. 이거 좋아요. 그럼 누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말이 날 자유롭게 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는 것. 내 쾌락을 위해 움직여도 된다는 것.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다. 세 번째는 새벽녘이었다. 침대 시트가 엉망이 됐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지쳐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누나. 그가 내 귀에 속삭였다. 목소리 내요. 참지 말고. 창피해. 왜? 좋으면 좋다고 해야지. 그 말에 용기가 났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풀어놓았다. 아, 거기. 좋아. 여기. 내야. 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게 이렇게 흥분되는 일인 줄 몰랐다. 정호에게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다. 그냥 눕혀서 그가 하는 대로 받아주고 끝나면 끝나는 거였다.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고 내가 말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민재 씨는 물어봤다. 여기 좋아요? 더 해줄까요? 뭘 원해요? 그 질문들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일주일에 한두 번 틈을 내서 만났다. 정우가 야근하는 날, 수진이가 출장 가는 날, 핑계를 만들 수 있는 날이면 만났다.
처음에는 호텔을 전전했다. 매번 다른 곳으로. 혹시라도 패턴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그가 말했다. 내가 쓰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오피스텔? 작업실처럼 쓰는 곳이에요. 가끔 야근하거나 집중해서 일할 때 거기서 만나는 게 어때요? 그래서 그곳이 우리의 장소가 됐다. 시내에서 좀 떨어진 원룸형 오피스텔. 깔끔하게 정리된 작은 공간. 처음 그곳에 갔을 때 민재 씨가 말했다. 여기서는 누나만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우리 사이에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 이상의 것이 자라났다. 어느 날 오피스텔에서 그와 함께 있을 때였다. 한창 열중하고 있던 중 그가 갑자기 멈췄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그가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진지한 눈으로. 누나 표정 보고 싶어서. 뭐? 좋을 때 어떤 표정 짓는지 제대로 보고 싶어서.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정호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냥 어둠 속에서 빨리 끝내고 자는 게 전부였다. 부끄러워요. 왜요? 예쁜데. 그가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내 눈을 바라보면서 아, 거기 보세요. 그 표정. 그만해요. 부끄럽게. 싫어요. 계속 보고 싶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하지만 그가 내 턱을 잡고 고개를 들었다. 눈 떠요. 나 보면서 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하는 건 처음이었다. 정호와는 늘 눈을 피했다. 아니, 어둠 속이라 서로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민재 씨는 불을 켜놓고 했다. 내 모든 반응을 보고 싶다고 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게 더 흥분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누나, 지금 엄청 예뻐요. 그만. 진짜로. 이 표정 나만 볼 수 있다는 게 좋아요. 그 말에 심장이 요동쳤다. 나만의 표정. 이 남자만 볼 수 있는 나. 아, 민재 씨. 계속 내 이름 불러요. 민재 씨. 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끝나고 나서 그가 내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말했다. 누나. 응? 나 누나한테 빠진 것 같아요. 그냥 몸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알죠? 알았다.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나도요. 진짜요? 응, 나도. 민재 씨한테 빠진 것 같아요. 그가 나를 꽉 안았다. 땀에 젖은 몸으로.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그의 것인지 내 것인지 모를 정도로 빠른. 어떡하죠, 우리. 몰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나도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겨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지만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우리 사이에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어쩌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게 더 무서웠다. 몸만 원하는 거라면 끝낼 수 있다. 하지만 마음까지 준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 누나, 응? 우리 천천히 생각해요. 지금은 그냥 이대로. 그래요. 언젠가는 답이 나오겠죠.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몰랐다. 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냥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다. 그의 품에서 우리 사이에는 은밀한 신호들도 생겼다. 네 명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주고받는 눈빛, 테이블 아래에서 스치는 손, 화장실에서 마주치면 재빠르게 교환하는 한마디. 오늘 밤, 알았어요. 어느 날 수진이네 집에서 모임이 있었다. 식사 중에 민재 씨가 일어났다. 물 좀 가져올게요. 나도 화장실 좀. 나도 따라 일어났다. 수진이와 정호는 대화에 열중하느라 신경 쓰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가 재빠르게 빈 방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뭐해요, 여기서. 위험해. 참을 수가 없어서. 짧지만 격렬한 키스. 혀가 얽히고 숨이 가빠지고. 그만 나가야 해요. 알아요. 근데 조금만 더. 그의 손이 내 허리 아래로 내려갔다. 치마 속으로. 안 돼, 여기서는. 아무도 안 와요. 그래도. 하지만 이미 몸이 반응하고 있었다. 저항할 수 없었다. 거실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다. 물 어디 갔어? 우리는 재빠르게 몸을 떼었다. 숨을 고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갔다. 아, 화장실 갔다가 물 가져오려고요. 응, 빨리 와. 디저트 나왔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슬아슬한 스릴. 그것도 이 관계의 일부였다. 하지만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어느 날 민재 씨의 오피스텔에 있을 때였다. 우리는 침대에서 막 두 번째를 끝낸 참이었다. 땀에 젖은 채로 누워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네. 그가 화면을 보며 말했다. 긴장이 흘렀다. 안 받을 거예요? 받아야지. 안 받으면 더 이상해. 그가 전화를 받았다. 응, 왜? 나는 숨을 죽였다. 옆에서 그의 대화를 들었다. 아, 미안. 작업실에서 일 좀 하느라. 응, 저녁? 그래, 8시까지 갈게. 전화를 끊고 그가 한숨을 쉬었다. 저녁에 집에 오래. 그래요. 가야죠. 옷을 입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죄책감? 아니면 안도감? 누나. 응? 미안해요. 이런 상황이. 나도요. 우리는 둘 다 유죄였다. 누가 더 잘못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함께 빠져든 것이었다. 진짜 위험했던 건 그로부터 2주 후였다. 평일 오후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오고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침대로 향했다. 한참 열중하고 있을 때였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다.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누구지? 몰라요. 택배인가? 민재 씨가 조용히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구예요? 수진이. 심장이 얼어붙었다. 어떻게 여기를? 몰라요. 근처 지나가다 들렀나? 어떻게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민재 씨가 재빠르게 말했다. 화장실에 숨어요. 문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요. 나는 옷을 대충 챙겨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숨을 죽였다. 바깥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웬일이야 갑자기. 민재 씨의 목소리. 근처 지나가다가. 아까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수진이 목소리. 바로 저 바깥에. 아, 미안. 집중하고 있어서. 무슨 일이야? 그냥 얼굴이나 보려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의논도 하고. 대화가 이어졌다. 나는 화장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제발, 제발 화장실에 오지 마. 기도하는 심정이었다.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더워? 환기 좀 시켜. 아, 그래. 창문 열게. 발소리가 화장실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화장실 불이 왜 꺼져 있어? 아, 그냥 안 써서. 이상하게 습하네. 샤워했어? 응, 아까. 운동하고 와서. 제발. 문 열지 마. 제발. 그래. 그럼 뭐, 저녁 뭐 먹을래? 근처에 새로 생긴 이탈리안 있던데. 거기 가자. 7시쯤? 그래. 그럼 나 먼저 갈게. 장 좀 보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응, 이따가. 문 닫히는 소리.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민재 씨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진짜 위험했어요. 알아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아까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건 공포와 죄책감 뿐이었다. 그만해야 하나. 그가 말했다. 나를 보지 않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위험한데. 들키면 다 끝나는 건데. 나도 같은 생각을 했다. 그만둬야 한다. 이건 너무 위험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서 춤추는 것 같다. 민재 씨, 응? 그만두고 싶어요? 진짜로? 그가 나를 바라봤다. 한참 동안. 아니요. 솔직히, 나도요. 우리는 손을 잡았다. 그만둘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더 조심하죠. 네. 핸드폰도 항상 확인하고. 그렇게 해요. 위험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것. 그게 중독이라면 우리는 완전히 중독된 상태였다. 두 번째 위기는 3개월 후에 찾아왔다.
그날은 정호의 회사 송년회가 있는 날이었다. 정호는 늦게까지 술을 마실 거라고 했고 나는 민재 씨와 만나기로 했다. 오피스텔에서 만나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침대로 세 번째를 끝내고 누워 있을 때였다. 내 핸드폰이 울렸다. 정호였다. 여보, 나야. 송년회 일찍 끝났어. 지금 집 가는 중인데 너 어디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 친구 만나고 있어. 왜? 아, 그래. 언제 들어와? 좀 있다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배고파서 뭐 먹을 거 있나 해서 냉장고에 반찬 있어. 데워 먹어. 알았어. 너무 늦지 마. 전화가 끊겼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가야 해요. 왜? 무슨 일이에요? 정우가 집에 들어갔어. 송년회 일찍 끝났대. 서둘러 옷을 입었다.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정리하고. 냄새 안 나요? 이상한 거? 괜찮아 보여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이 떨렸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났다. 티 안 나겠지? 괜찮겠지?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우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응. 그가 나를 한번 쳐다봤다. 그리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누구 만났어? 대학 동창? 오랜만에 연락 와서. 그래. 관심 없다는 듯한 대답. 평소와 똑같았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들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게 맞는 걸까? 15년을 함께한 남편 옆에 누워서 다른 남자 생각을 하고 있다. 방금 전까지 다른 남자와 함께였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집에 돌아왔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걸까? 죄책감이 밀려왔다.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다. 20년 지기 친구. 나를 믿고 있을 친구. 미안해, 수진아.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하지만 그 다음 날 민재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제 괜찮았어요? 무사히 들어갔어요? 네, 괜찮았어요. 다행이다.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어젯밤의 죄책감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도요. 이게 중독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나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다. 있잖아, 너 혹시, 응? 뭐? 우리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오랜만에 둘이서 만난 날. 아니, 그냥 요즘 너 좀 달라진 것 같아서. 뭐가? 모르겠어. 뭔가 행복해 보여. 예전보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들켰나? 무슨 소리야? 그냥 똑같아. 아니, 진짜 달라졌어.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정우가 잘해줘? 뭐, 그냥 그렇지. 그럼 뭔데? 무슨 일 있어? 수진이의 눈이 날카로웠다. 20년 지기 친구.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그녀를 속이는 게 쉽지 않았다. 그냥 요즘 자기 관리 좀 하려고 운동도 하고 화장도 신경 쓰고 그래. 갑자기 왜? 나도 40 넘었잖아. 관리 안 하면 확 늙는다고. 그건 그렇지. 나도 요즘 그 생각 많이 해.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위기를 넘긴 것 같았다. 하지만 수진이가 다시 물었다. 있잖아. 응? 너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 순간 숨이 멎었다. 뭐? 무슨 소리야? 나 유부녀야. 아니, 그냥 여자는 사랑하면 예뻐진다잖아. 너 요즘 딱 그런 느낌이야. 무슨 소리야? 정우밖에 없지. 정우 말고. 수진이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다. 의심?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 농담이야. 그냥 너 요즘 너무 예뻐 보여서. 뭐야, 놀리지 마. 놀리는 거 아니야. 진짜 예뻐졌어. 부러워. 수진이가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속은 불안했다.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집에 돌아오는 길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수진이는 똑똑한 여자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 만약 진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더 조심해야겠다. 그날 밤 민재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수진이 만났어요. 그래요? 무슨 얘기했어요? 요즘 내가 달라졌다고, 예뻐졌다고. 사실이잖아요. 걱정돼요. 눈치챈 건 아닐까? 괜찮을 거예요. 조심하면 돼요. 당분간 덜 만나는 게 좋을까요? 잠시 답이 없었다. 그리고 전화가 왔다. 누나. 응. 덜 만나자는 말 하지 마요. 근데 수진이가 뭘 의심하든 난 누나 만나고 싶어요. 위험해요. 알아요. 근데 안 만나면 더 힘들어요. 누나도 그렇지 않아요? 그랬다. 안 만나면 더 힘들 거라는 걸 나도 알았다. 좀 더 조심해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요. 더 조심할게요. 나도.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것. 그게 우리 관계였다. 하든 난 누나 만나고 싶어요. 위험해요. 알아요. 근데 안 만나면 더 힘들어요. 누나도 그렇지 않아요? 그랬다. 안 만나면 더 힘들 거라는 걸 나도 알았다. 좀 더 조심해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요. 더 조심할게요. 나도.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것. 그게 우리 관계였다. 어느 날 나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하나? 모든 면에서 그게 맞았다. 도덕적으로, 현실적으로, 미래를 생각해도 들키면 모든 게 끝난다. 결혼도, 가정도, 친구 관계도,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될 거다. 나는 결심했다. 그만두자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고 끝내자고. 오피스텔에서 그를 만났다. 민재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가 나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야 한다는 거. 나도 생각했어요. 매일. 이러면 안 된다고. 그가 내 어깨를 잡고 나를 바라봤다. 근데 누나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나도 민재 씨 없으면 결국 그날도 끝내지 못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서로를 원했다. 이별을 앞둔 사람들처럼. 누나. 땀에 젖은 채로 그가 속삭였다. 나 누나 사랑해요. 처음으로 듣는 말이었다.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알아줬으면 해서. 나는 그의 품에 파묻혔다. 나도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요. 그날 이후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쯤 후 민재 씨가 말했다. 누나,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여행? 둘이서 하루 이틀 정도. 솔깃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요? 핑계를 뭘로 대죠? 방법이 있어요. 그의 계획은 이랬다. 각자 따로 출장이나 모임을 핑계로 하룻밤을 비운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향한다. 나는 대학 동창 모임을 핑계로 댔다. 몇 년 만에 하는 거래. 1박으로 근교 펜션 잡았다고 하더라. 그래, 잘 다녀와. 정우는 별 관심 없었다. 의심의 눈초리도 없었다. 민재 씨는 회사 워크숍을 핑계로 했다. 1박 2일로 간다고. 팀 회식 겸해서.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수진이도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강원도의 한적한 펜션에서 만났다. 산속에 있는 작은 풀빌라.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고립된 공간. 차에서 내리는 순간 숨이 탁 트였다. 여기 좋다.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우리만의 시간. 펜션에 들어갔다. 넓은 거실,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산, 그리고 프라이빗 풀. 수영복 챙겼어요? 네. 근데 필요할까요? 그가 웃었다. 필요 없을 수도.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핸드폰은 꺼두었다. 시간도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풀에서 시작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서로를 안았다. 누나, 행복해요? 지금은요. 나도요. 지금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입술이 내 목에 닿았다. 물속에서, 별빛 아래에서. 옷이란 건 처음부터 없었다. 그냥 맨몸으로 물에 들어갔다. 그의 몸이 물속에서 내게로 다가왔다. 여기서? 왜? 싫어요? 아니, 그냥 처음이라서. 물속에서 하는 건 또 다른 감각이었다. 물의 부력 때문에 움직임이 달랐고 감각이 달랐다. 미끄럽고
부드럽고 몽환적인. 아, 이거 좋아요? 응, 이상해. 근데 좋아. 별빛 아래 따뜻한 물 속에서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다. 풀에서 나와 침대로 향했다. 젖은 몸 그대로 서로의 물기를 닦아주는 척하며 손길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향했다. 누나, 응, 오늘 밤은 멈추지 말아요. 아침까지 그냥 계속. 그의 눈이 진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은 정말 끝이 없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칠 때까지, 그리고 다시 시작. 잠깐 눈을 붙이면 손길이 와서 깨웠고, 또 시작됐다. 몇 번째야, 이거. 몰라요. 세는 거 포기했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진짜로 잠이 들었다. 서로의 품에 안긴 채로.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났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가 내 옆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욕망일까? 외로움의 도피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사람 곁에 있는 게 행복했다. 그가 눈을 떴다. 일어났어요? 응. 잘 잤어요? 응. 당신은 최고였어요. 꿈 같았어. 그가 나를 끌어안았다. 아침부터 또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 아침 먼저 먹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 그의 눈이 반짝였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가 말했다. 또 오고 싶어요. 이렇게, 나도요. 다음에는 더 멀리, 제주도 같은데, 좋죠. 꿈 같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차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현실이 다가왔다. 정호에게 전화해야 했다. 집에 가야 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음에 또 봐요. 응. 각자의 현실로 돌아갔다. 비밀을 품은 채 약속대로 2달 후에 우리는 제주도로 향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었다. 나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 그는 출장을 핑계로 각자 집을 나섰다. 공항에서 따로 만나 같은 비행기를 탔다.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떨려요? 조금. 비행기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어쩌나 해서. 괜찮아요. 우연히 마주친 거라고 하면 돼요. 그래도, 누나. 그가 내 귀에 속삭였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부부인 척하는 거예요. 그 말에 심장이 뛰었다. 부부. 그와 내가 제주 공항에 도착해 렌트카를 빌렸다. 그가 운전대를 잡고 나는 조수석에 앉았다.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들어왔다. 어디로 갈까요? 일단 숙소부터 가요. 짐 풀고. 숙소는 해변가에 있는 작은 풀빌라였다. 프라이빗 비치가 딸린 완전히 독립된 공간.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나를 끌어안았다. 드디어 둘이네요. 응. 바다 보면서 할까요?
통유리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요? 대낮인데. 누가 봐요? 우리밖에 없는데. 그의 손이 내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나도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햇살 아래에서 대낮에 하는 건 또 다른 느낌이었다. 밤과 달리 서로의 몸이 선명하게 보였다. 부끄러우면서도 흥분됐다. 누나 몸 예뻐요. 햇빛 아래서 보니까 더 부끄러워. 왜요? 자신 가져도 돼요. 그의 입술이 내 목을 타고 내려왔다. 쇄골을 지나 가슴을 지나. 아, 파도 소리에 섞여 내 목소리가 새어나갔다. 저녁에는 해변을 걸었다. 손을 잡고 발을 적시며 이렇게 걸으니까 진짜 부부 같아요. 그러게요. 누나가 내 아내였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나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나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해가 지고 밤이 됐다. 저녁을 먹고 돌아와 야외 자쿠지에 들어갔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별을 바라보며 누나, 응? 여기서 살까요? 우리 둘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에요. 근데 진심이기도 해요. 그가 나를 끌어당겼다. 물속에서 그의 몸이 내게 닿았다. 오늘 밤도 안 잘 거예요. 또요? 제주 왔는데 자면 어떡해요? 웃음이 났다. 그리고 그 웃음은 곧 다른 소리로 바뀌었다. 자쿠지에서 시작해 침대로 다시 소파로. 그날 밤도 끝이 없었다. 다음 날 우리는 올레길을 걸었다. 손을 잡고 가끔 키스를 하며 진짜 연인처럼. 행복해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나도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가 말했다. 또 오죠. 네. 다음엔 일본 어때요? 더 멀리. 좋아요. 약속이에요. 각자의 비행기를 타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푸른 바다와 뜨거운 밤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2년이 지났다. 우리의 관계는 여전했다. 여전히 만났고, 여전히 사랑했고, 여전히 비밀이었다. 4명의 모임도 계속됐다. 한 달에 한두 번 부부 동반으로 모여서 밥 먹고 술 마시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우리만 아는 세계가 있었다. 모임 중에 눈빛을 교환하고 화장실에서 잠깐 마주치고 헤어질 때 몰래 손을 스치고 다음에 봐요. 응, 기다릴게. 누구도 모르는 우리만의 언어. 나는 변했다.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피부가 좋아졌다. 표정이 밝아졌다. 옷도 예전보다 신경 쓰게 됐고 화장도 더하게 됐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 딸이 어느 날 물었다. 그래, 운동 좀 해서 그런가. 아니, 진짜 달라졌어.
되게 생기 있어 보여.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났다.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정호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관심이 없었던 거겠지. 오늘 저녁 뭐야? 찌개 끓여놨어. 응, 그게 전부였다. 15년 동안 그래왔듯이 만남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서로의 일상이 되어갔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는 건 여전했지만 그 시간의 밀도가 달라졌다. 그냥 몸을 섞는 것만이 아니었다.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마치 진짜 연인처럼 누나, 이거 먹어봐요. 그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내 입에 넣어줬다. 오피스텔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맛있다. 내가 만든 거예요. 진짜? 요리도 해요? 누나한테 해주고 싶어서 배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정호는 15년 동안 나에게 밥을 차려준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남자는 고마워요. 뭐가요? 이렇게 해줘서, 신경 써줘서 당연한 건데, 당연하다고. 정호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이 남자에게는 당연했다. 죄책감이 없었던 건 아니다. 밤에 잠들기 전 가끔 생각했다. 수진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던 사람, 그 사람의 남편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 정호, 내 남편, 나쁜 사람은 아니다. 무관심할 뿐이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건 옳지 않다. 누가 봐도 잘못이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다. 민재 씨가 나를 볼 때 느끼는 그 감정, 그의 품에 안겼을 때의 안도감, 오래도록 잊었던 것들을 그가 깨워줬다. 내가 여자라는 것, 아직 매력 있는 존재라는 것, 원하면 원해도 된다는 것, 그걸 포기할 수는 없다. 오늘도 오피스텔에서 그를 만났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그의 옆모습을 바라본다. 자고 있는 얼굴, 평화로운 숨소리. 이게 사랑일까? 욕망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의 또 다른 이름일까? 답은 모르겠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무언가일지도. 그가 눈을 떴다. 나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또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응. 무슨 생각해요? 그냥 이 순간이 좋다고. 그가 손을 뻗어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나도요. 그가 일어나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누나. 응? 우리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들키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알아요. 그가 나를 돌아봤다. 그 눈에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근데 난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누나는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정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진이의 얼굴도, 그리고 내 아이들. 이건 분명히 잘못이다. 누군가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배신이다. 언젠가는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나도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그 대답이 내 입에서 나왔다. 솔직한 내 마음이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꽉. 그럼 계속하죠. 들킬 때까지. 들킬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가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 무책임하네요, 우리. 그렇죠. 무책임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공범 같은 웃음. 죄인들의 웃음. 밖에서 휴대폰 알림 소리가 났다. 현실이 부르고 있었다. 가야겠다. 그래요. 정우가 기다리겠죠. 수진이도. 우리는 옷을 입었다. 서로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옷매무새를 고쳐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준비했다. 문 앞에서 그가 나를 안았다. 다음에 또 봐요. 응, 사랑해요. 나도. 짧은 키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밖으로 나와 차에 탔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백미러로 오피스텔 건물이 멀어지는 게 보였다. 다음에 또 그 약속 하나로 버티는 날들. 죄책감과 행복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나날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 내일 당장 끝날 수도 있고 10년이 지나도 계속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은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살아있다. 집 앞에 도착했다. 차를 세우고 잠시 숨을 골랐다. 거울을 보며 표정을 점검했다. 평범한 아내의 얼굴, 장 보고 온 주부의 얼굴. 현관문을 열었다. 왔어? 정우가 소파에서 말했다. 눈은 TV에 고정된 채. 응.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다. 잘 들어갔어요? 응. 내일 봐요. 기다릴게요. 그 한마디에 미소가 지어졌다. 들키지 않게 아주 살짝. 이게 내 이중생활이다. 낮에는 평범한 아내, 평범한 엄마, 평범한 친구. 하지만 그 아래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쉬고 있다. 그리고 그 비밀 덕분에 나는 하루하루를 견딘다.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 언젠가가 오늘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냄비에 물을 올렸다.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평범한 저녁 준비, 평범한 하루의 마무리. 그리고 내일은 또다시 그 사람을 만나러 갈 것이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도 천천히 정성껏 전해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